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소득을 늘려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아무리 소득을 늘려봐야 헛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식 거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시 리버모어는 투기는 사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니까 매매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매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팔아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먼저 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주식 거래를 통해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력을 길러서 매매를 통해 많은 매매이익을 내야 합니다. 모두들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해야 할 것은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비용에는 수수료, 거래세, 호가 스프레드 비용, 기회비용 등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세지요. 그러면 현재 0.2%라는 아주 작은 것처럼 느껴지는 증권 거래세가 여러분의 계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거래세 비용을 줄이거나 없애면 어떤 결과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하루에 10번씩 거래하여 매일 1%의 매매 이익을 내는 거래를 1년 동안 하였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현재 0.2% 거래세이니까 10번 거래하면 2%의 거래세를 뜯기게 되어 1%의 매매 이익은 1%의 실현 손실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1억 원이 1년 후에는 81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1%의 매매 이익은 그대로 실현 이익이 되어 1년 후에는 1억 원이 12억 원이 됩니다. 고작 0.2%밖에 되지 않는 거래세가 고작 하루 1%밖에 되지 않는 매매 이익에 대하여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프에서 이 차이가 보이죠? 수치로만 이야기하니 실감이 나지 않나요? 그러면 실제 계산 내역을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까지 0.15%였던 거래세가 올해 0.05% 오른 0.2%가 되었는데 고작 0.2% 아니 0.05%가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말입니다. 나주다 카페에 올라온 계좌입니다. 이분의 계좌를 보면 그 꾸준함이 놀랍습니다. 매매 시점을 포착하기 위해 발휘하는 인내 덕분인 것 같습니다. 부디 이분의 페이스가 유지되기 바랍니다. 아니 더 실력이 늘어나기 바랍니다. 이분은 원금 9107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2월 말 41만 9,557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거래세 변화에 따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생길까요? 제미나이에게 분석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계좌를 바탕으로 5개월 정도 지난 후의 결과에 대하여 분석해달라고 하였더니 제미나이는 이 계좌를 바탕으로 일평균 수익률을 산출하고 그것을 80일 동안 적용한 결과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제로는 채 4개월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1년 약 250일 정도까지 확장하면 결과는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수의 반열에 올라 큰 자산을 형성한 사람들은 대개 경험한 내용일 것이라 판단합니다. 각자 결과는 달라도 거래세가 미치는 영향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거래 횟수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거래 횟수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거래세가 0.2%, 0.15%, 0%로 변함에 따라 일평균 실질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그 달라진 실질 수익률에 따라 산정한 누적 실현 손익 역시 복리에 따른 변화로 인해 크게 달라집니다. 월말 최종 예탁 자산이 현재 41만 9,557원인데 증권 거래세가 오르지 않았다면 46만 5,492원이었어야 합니다. 증권 거래세가 폐지되었다면 무려 63만 4,570원이 되었어야 합니다. 16거래일 동안 실질 누적 수익률을 비교하면 현재 365.6%인 것이 거래세가 오르지 않았다면 416.6%로서 51.0%포인트 증가하였어야 합니다.
수익률이 약 14% 커졌어야 합니다.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누적 수익률이 무려 604.2%가 되어 248.6%포인트 증가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무려 65%가 커진다는 것입니다. 16거래일 동안의 이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가 큰가요? 아니면 작은가요? 80거래일 동안의 결과를 제미나이는 참혹한 혹은 놀라운 결과라고 표현하였네요.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정말로 참혹하고 놀라운 결과입니다. 80거래일 동안의 비교 변화 곡선입니다. 초반에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지수 함수적으로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작 0.2% 아니 0.05%가 아주 작은 수치로 보이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는 것이지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이런 결과는 실력이 좋아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나 실력이 부족하여 손실만 경험하는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은 거래가 계속될수록 이 그래프에서처럼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80거래일 후에 최종 예탁자산은 현행 0.2%의 거래세일 때 1억 9천만 원이 되는데 거래세가 오르지 않았다면 3억 2천만 원이 되어 무려 1억 3천만 원을 더 벌게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거래세가 폐지된다면 15억 6천만 원이 되어 무려 13억 6천만 원을 더 벌게 되어야 합니다. 고작 0.05%, 0.2%에 불과한 거래세가 개인들에게 이렇게 막대한 기회비용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매 거래마다 고작 0.2%씩 떼어가는 거래세가 폐지되어 없어진다면 이 계좌 주인에게는 불과 80거래일 만에 최종 예탁자산이 무려 7.9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잦은 매매를 통해 복리로 계좌를 불려나가는 트레이더에게 거래세는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미래 복리 자산의 씨앗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단순 합산으로 5억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무세금 계좌는 매일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실제 시장 환경에서는 약 15억 6천만 원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 비용 최소화가 투자의 절대적 핵심인 이유입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도 울지 않으면 아무도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면서도 배고프다고 울어제끼면 울지 않는 배고픈 아이 것을 뺏어서라도 우는 아이에게 줍니다. 이것이 금투세가 폐지되고 증권거래세가 오른 이유입니다. 배가 고파도 지들이 울지 않는데 정치인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어쩌면 증권거래세가 올해부터 정상화라는 미명으로 0.05% 인상된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과연 이대로 그냥 있어도 좋을까요? 증권거래세가 소위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다시 0.3%로 올라도 좋을까요? 다음에는 위 시뮬레이션 결과를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증권거래세 폐지의 효과로서 국가의 세수 측면과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속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